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B조 발표를 맡은 이성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레빗 CX앱에서 이제 발표할 내용들은 이제 간단하게 프롤로그 이제 팀원 소개,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했던 여의도 포스트 타워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레빗에서 저희가 건축 모델로, 구조 모델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건축 모델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레빗에서 저희가 활용했던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레빗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팀원 4분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물 규모가 이제 지상 38층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파트를 나눠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거 파트에 몰두를 하자, 이제 다음은 이거 파트에 몰두를 하자 해서 좀 더 포커스를 잡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다들 좀 다양한 부분에서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카톡으로 저희는 워라밸을 지향을 했지만 간혹가다 이제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끔씩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이제 건물이 큰 탓에 건축 파트 따로 나누고 구조 파트 따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모델링을 불러올 수 있게끔 링크 파일로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템플릿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포스트 타워입니다. 여의도역 내리면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제 지어졌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5천 정도, 이제 지상 33층, 용도는 우체국,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위층은 전부 다 임대 업무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층, 3층 정도까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이 되었고, 그 위는 전부 다 이제 임대 업무시설, 그리고 1층에 우체국, 그리고 지하 주차장 한 340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레빗에서 저희가 구조 모델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구조 부분에서 기둥, 그리고 바닥, 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층 또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건물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둥이 가면서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기둥들의 패밀리를 각각 작성해서 작아지는 기둥들을 각각 다 만들고, 이제 그 기둥들을 이제 발표에서 조금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해서 층수별로 이제 레벨별로 구분을 해서 사선 기둥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따로, 그 다음에 층별로 이제 기둥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따로 이제 묶음으로써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구조 모델을 따로, 그리고 건축 모델을 따로 작업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로 묶음으로써 이제 일람표를 뽑을 때 조금 더 링크로 작업했을 때는 일람표에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층, 이제 지상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하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중요하게 작용됐던 부분이 아래쪽에 피트층 들어가는 부분에 두꺼워지는 슬라브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슬라브의 두께가 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슬라브 패밀리를 각각 작성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오른쪽에, 맨 왼쪽?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도면이 실제로 건축 단면도, 구조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무량판 구조를 사용해서 실제로 진행되었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에 바닥을 하나를 깔고 그 위에 바닥을 하나 더 까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무량판 구조를 레빗에서 조금 더 작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어, 벽, 이 부분이 아무래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량판 구조로 작업이 되었었기 때문에 위쪽에는 코어 이외에는 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벽들을 약 40개를 베이스로 한 이제 층별로 달라지는 패밀리들을 전부 작성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저희는 코어 부분을 완성을 시켰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조 파트였고, 건축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건축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셨다고 보고,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작업을 이거는 우리만 했겠다 싶은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밖으로 튀어나오는 날개 프레임입니다.
이제 이 프레임의 형태를 도면을 기반으로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도면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메스 형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커튼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 프레임을 세워야겠다. 그러면은 저 프레임의 안쪽을 빈 패널로 둔다면은 저 프레임만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그 프레임을 만들 때 이제 프로파일을 바꿔서 멀리언을 새롭게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프로파일을 일반 모델에서 작성을 하고 그 프로파일을 적용시킬 멀리언에서 이제 가운데 네모쳐진 돌출 멀리언 파트로 프로파일 자체를 바꾸면은 이제 멀리언에서 이제 세워지는 개체 자체가 이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리드 1 멀리언 내부 유형에서 이제 작성을 함으로써 이제 바깥에서 세웠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여러분들 기준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렌더링한 모습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지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최대한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커튼홀 같은 경우 중층부 커튼홀은 두 개 층이 반복된다는 패턴을 인식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시킴으로써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커튼홀이었습니다. 이제 상층부인데 이 메스를 만드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 메스를 작성을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저기 이제 왼쪽에 빨간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저 선들을 인면도에서 그리고 이 선들을 돌출시키고 이제 돌출시킨 면들을 수정하면서 이제 이 메스 형태를 전체적으로 잡고 그런 다음에 UV 그리드를 통해서 그리드를 그리고 일단은 그 형태를 먼저 보기 위해서 직사각형 패턴을 적용시켜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 패턴에 저희가 넣을 프레임을 패턴으로 이제 멀리언을 패턴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패턴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치수로서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패턴 안에서 비율로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점을 고정시켜서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패턴 안에 있는 프레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적용을 해서 이제 멀리언이 들어가는 부분, 멀리언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이렇게 따로 작업을 먼저 한 이후에 이제 가변, 일반 모델 가변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노드로서 UV 그리드를 그려놨던 부분에 리피터를 사용해서 저 프레임을 반복시킴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커튼홀의 형태를 완성하는 모습을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제 상층부 저희가 모델링했던 모습이고요. 이제 큰 프레임이 건물 전체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되어진 3개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평면적으로 움직이기에 조금 간단하게 이제 레이를 그리고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상에서 이제 프로파일이 굉장히 길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많이 뒤틀리고 이제 면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레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밖에 사실 그리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는 거를 3D로 만들기 위한 이제 메스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이 메스 모델에서 3D 모서리 선택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그 레일의 형태를 먼저 잡았고 그 레일의 형태에서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이제 프레임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크게 지나가고 있는 저 프레임을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축 설명은 끝이 났고 저희가 도면을 실제로 보면서 최대한 맞추려고 작업을 했던 이제 도면들을 비교하고 렌더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도면이고요. 이제 바깥 외부 조경 그리고 안에 내부 실 같은 경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2층 평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작업을 해봤고 인면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측면도 그리고 단면도 그리고 다음에 렌더링 모습 이제 1층 로비 이제 2층 옥상 정원 이제 2층 휴게실 이제 상층부 오피스 공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